안녕하세요. 스타마스터 나영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서울 위드조아 센터의 아침 조회 줌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특별하신 강사님을 초대를 한 날입니다. 많이 기대되시죠? 네. 오프라인 같으면 석세스나 아니면 사경했을 때 자주 배웠던 분인데 지금 오프라인을 하지 않고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뵌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너무 뵙고 싶었던 분인데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저희 위드조아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업자들, 특히 서울 위드조아 사업자들 상당히 많이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기억해 주시는 그 사랑에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오늘 초대되신 강사님께서는 애터미 전체 회원 1,500만 명의 전원의 스폰서십니다. 1번 대표이시면서 목사님이시면서 박사님이시면서 어쩌면 이렇게 각 센터에서 만약에 온라인으로라도 강의를 한다면 우리 박사님께서는 365일 동안 전 센터 다니시다가 다 끝내지 못할 것 같을 만큼 많은 곳에서 요청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센터에 오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일본 대표사장님이신 윤영성 대표님께서는 박한길 회장님과 어떤 관계죠? 사제지간이죠. 스승과 제자로 만나서 기나긴 세월을 이렇게 함께 하셨다는 이 부분, 그리고 애터미를 만들기까지 굉장한 역할을 해주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한길 회장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긴 터널 속에 있을 때부터 건강과 경제력 이런 모든 것이 가장 어려울 때도 늘 함께 계셨고 늘 아마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어쩌면 이 애터미 사업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끔 힘이 되어주신 굉장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찌 보면 따뜻한 아버지 같은 그런 분, 또한 따뜻한 큰형님 같은 그런 역할에 그런 부분에서 함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회장님께서는 진짜 태풍이 오고 눈보라가 쳐도 언제나 함께 계셔 주셨던 그 부분 때문에 애터미가 이렇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언제나 회장님이 건강과 성공을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셨던 분께서 또한 우리 일본 대표 사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분께서 여기 오셨습니다. 저는요 항상 뵐 때마다 참 사랑에 가득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께 애터미의 역사부터 지금 비전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경청하셔서 지금까지 애터미를 이렇게까지 크게 만드는데 기여하신 분께서 오셨습니다. 모실 때 여러분 들리지는 않지만 몸짓으로라도 크게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터미의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스폰서이시면서 1번 대표님이시면서 박사님이신 윤영성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안 들렸나? 잘 들려. 단장님 마이크를 켜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나영임 사장님이 너무 박사님 마이크 켜주세요. 네, 켜셨어요. 예, 네, 켰는데. 예. 네네.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진석 네, 사장님도 반갑습니다. 보이고 이춘분 사장님도 보이고 다 보이네. 그다음에 김미애 사장님도 보이고 예, 김영숙 사장님도 보이고 예, 곳곳에서 또 우리 함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우리 박한길 회장님을 만난 것이 저는 동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제강하면은 내가 너무 늙었고 그냥 동력자라고 생각하고 한 곳을 함께 바라보고 한평생 그리고 또 영원히 함께 가는
우리의 동력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동교대를 졸업하고 그때 한참 총각선생 노래가 유행할 때 부임을 했더니 하도 인기가 많아서 온 학부형들이 학교에 그때 봉투를 가져왔어요. 촌지락하죠. 그때 제가 아주 당황했습니다. 내가 정말 스승이 되고자 했는데 이런 촌지나 받고 이래서 안 되겠다고 했더니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 40만 명께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보람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촌지받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을 체벌을 하고 이거는 아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은 마음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교직 사회에서 소금이 되자. 그래서 소금회를 만들었더니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참여하다 보니까 회장을 누가 추천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기에는 제가 그때 22살이었기 때문에 22살에 전국 회장하기가 좀 민망스럽잖아요. 그래서 마침 전남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맡아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 광주시 백운동이라는 동네에 가서 행사를 했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교수님께서 이 전라도에서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 5명을 소개할 테니까 멘토를 좀 하라고 해서 제가 K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5명 학생을 차례대로 부르는데 제일 먼저 사례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불렀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예,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두 번째 부른 분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애터미 총무 담당했던 분이고 그렇게 5명을 소개받아서 지금까지 함께 우리가 동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한테 굉장히 감동을 줬어요. 보통 선생님들이 뭐 하고 학생들에게 시키면은 그 시킨 일만 하고 놀러 가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유독 박한길 회장님은 꼭 남아서 제가 더 할 게 없습니까? 또 힘든 일은 자기를 시켜달라 하고 항상 정직하고 착한 삶을 그때 보여줬습니다. 그때 제가 감동이 되어서 내가 다른 번호는 다 잊어버리더라도 박한길 번호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 덕에 제가 애터미 1번 되었습니다. 그때 나영임 사장님이 왔으면은 바로 1번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우리 회장님 메시지나 뭐 전화나 오면은 제일 우선해서 받습니다. 어떨 때는 새벽 2시에도 보내요. 그래도 받아. 왜? 내가 평생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선택을 집중시키면은 우리의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말틴 루터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독일의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주는 강한 성령 그 찬송을 불러보면 순교도 하실 분이 2가지 좀 불편한 일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에 대한 일이고 하나는 가난한 독일 농민들에 대해서 말틴 루터가 좀 힘들었던 부분, 거절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럴까 해서 마침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가서 저기에 답을 얻었어요. 이 말틴 루터 같은 사람도 순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가난이었어요. 그때 독일 농민들 30만 명이 절대 가난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데 대해서 말틴 루터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순교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다행히 그 루터교에서 뒤에
교회 안에 조합을 만들고 그 어려운 농민들의 고리채를 일소해서 오늘의 독일 경제를 일으킨 키워드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더불어서 사는, 가난이라는 것은 혼자 해결할 수가 없고 나라도 해결할 수 없는데,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더불어서 살아가면은 해결할 수 있다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강의를 했습니다. 특히 전라도 쪽으로는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그때 열심히 간사 역할을 해주고 준비를 하고 해서 저는 가서 인생의 최대의 성공은 더불어서 사는 삶이라고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오는데 우리 회장님이 어느덧 대학을 잘 선택하더라고요. 우리 회장님 오늘 뭐 직접 안 볼 거니까 또 저 얘기 들었다고 가서 묻지 마시고요. 회장님이 시험을 13번 떨어졌는데 국어 미술은 아주 뛰어나요. 근데 못하는 게 요즘 뭐 옷 입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미술을 잘 알잖아요. 본사에 가면 그림들 전부 다 회장님이 선택했거든요. 그건 뛰어나는데 수학을 못해서, 수학을 못하니까 입시마다 떨어지니까 어른께서 가정교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사를 모셨는데 마침 누나가 있어가지고 그 가정교사가 자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성현 박사님이 자영이 되시고, 그렇게 대학을 갈 때는 수학만 가지고 또 안 되니까 잘 선택했어요.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야간부 정원 미들학과에 넣어가지고 합격이 됐어요. 당당하게 합격을 해서 나는 무역을 할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무역보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제조를 하고 싶은데, 제조를 어떻게 하느냐, 제조를 하려면 수학을 잘 알아야 되고 과학을 잘해야 제조를 할 수 있는데 했더니, 그때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르망 자동차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르망 자동차 수입 허가해 줄 때 조건이 뭐냐면은 빨리 국산화 비율을 높여라. 각 부품을 국산화 시켜가지고 개발하도록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자동차 부품 하나를 받은 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얼마나 집중을 했든지 6개월 만에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알아주지를 않잖아요. 저도 현대자동차의 부회장님이나 또 아는 분들한테 부탁을 했더니, 우리나라 최고의 플라스틱 그룹이 있는데 박한길하고 경쟁하면 누가 이기겠느냐 하더라고요. 그건 참 일리가 있는 얘기라서 제가 어렵겠다 하지 마라 했더니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업이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누가 소개하면 정문 통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소개했다고 해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 사람에게 덕이 돼야 선택을 하지, 그 회사에 덕이 돼야 선택하지, 안다고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했더니 1등 하면 됩니다 하더라고요. 1등 하면 되는 거 나도 알지. 문제는 김미애 사장님이 1등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고 나면 다 되는데, 그래서 1등 하면 됩니다 하더니 드디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게 뭐냐면 차 앞뒤에 반바 같은 겁니다. 차를 만들 때 처음에는 쇠가 많았는데 그걸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스포츠카의 뒤에 날개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애터미 사업이 어렵다 하는 거는 여러분 생각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연결해도 어렵다 하니까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더니 꽃을 사들고 현대자동차의 자재부장 집 앞에 사흘을 갖다 버티니까, 빈손으로 갔으면 경찰서에 신고했을 건데 꽃을 들고 있어요. 쫓아내지도 못하고 사흘을 버티니까 그분이 손을 들고 왜 이렇게 왔느냐 하니까 내가 기가 막힌 기술을 개발했는데 현대자동차 연구소에 자동차 공학 박사들 앞에서
내 기술을 설명할 세미나 할 시간을 한번 주면 된다 하니까 자재부장 입장에서는 편하잖아. 아이 그거야. 거기까지지. 거기까지 해주라. 사실 저는 걱정이 되었던 게 우리 회장님이 그때도 말펀치가 셌습니다. 마케팅 쪽은 되는데 문제는 자동차 공학 박사들 앞에서 막 그렇게 밀면은 그 박살나거든. 자동차 공학 박사들은 기술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네, 더구나 이런 부담을 안고 잘하라고 했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전 회사를 다 제치고 본인이 1등 했다고. 그래서 현대자동차 협력권을 땄습니다. 저는 그 들을 때 어떻게 됐어? 이 박한길이는 평생 붙들고 가야 된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뭘 하는 걸 보여주는 사람은 신뢰가 되잖아요. 말만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그러더니 뭐 국내 기아, 대우, 쌍용 싹 쓸고 그 다음에 일본에 간다 하길래 일본에 누가 부르냐 하니까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스즈키 가장 감격을 준 게 뭐냐면은 미국을 간다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만 해도 미국 비자 받기도 어려웠어요. 근데 미국 간다 하길래 초청장이 왔나 하니까 초청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하면 가야 된다. 우리 애터미 사업도 그렇거든. 내가 필요하면 가는 거지. 오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가느냐 했더니 자기가 사회책을 보니까 디트로이트에 자동차 공장이 많이 모여 있다는 걸 알았다. 그 학교 다닐 때 다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트로이트에 가니까 제일 오래된 자동차, 우리 잘 아는 자동차가 포드 자동차잖아요. 거기 가서 내가 한국에서 왔는 박한길이다 하니까 포드 자동차에서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커먼 자재부장이 내려와서 뭐라 하느냐면은 한 1000페이지 되는 품질 규격서라는 걸 주면서 읽어보고 자신 있으면 와 하고 던져준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그 어려운 영어를 다 번역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포드 자동차에 갔습니다. 포드 자동차에 깜짝 놀라가지고 뭐 해봐 하니까 거기서 기술 PT를 해가지고 포드 자동차에서 만장일치로 당첨이 된 거예요. 이 얘기를 미국 가서 하면 미국 사업자들은 막 기립박수를 쳐요. 정말 경영자를 잘 만났다. 그래서 포드 자동차가 됐으니까 들어오라 했더니 옆에 보니까 GM 자동차가 있다 그래요. GM 자동차는 우리 6.25 사변 때 트럭이 전부 GMC예요. 그러니까 일찍이 그 자동차가 대단한 회사인데 하니까 거기 가서도 협력권을 따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이 뭡니까? 벤츠가 나오는 데잖아요. 독일에 가서 폭스바겐사 이미 자동차 부품 사업으로 세계 50개국을 다니면서 성공했기 때문에 박한길 회장님이 글로벌 가면 나는 믿어. 그런데 뭐 이춘자 사장님이 글로벌 가면 난 좀 믿기가 그렇거든. 이미 박한길 회장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 하느냐 하면 미국 GM사에서 감독이 돼가지고 우리 호주에 홀땡사도 있다. 거기 가서도 해주라 하니까 본사에서 하라 하니까 쉽잖아요. 가서 했는데 오지를 않는가 왜 안 오느냐 하니까 박사님 시대가 제조업에서 유통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더라고. 그거 바뀌지. 바뀌는데 본인은 자동차 부품만 해도 평생 먹고 살고 그래서 조금 비행기 부품까지 가면 돼. 그러니까 그냥 와 하니까 여기서 바꿔야 되겠습니다.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대가 바뀌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막 나는 버스 안내원 하겠다. 옛날에 버스에서 안내원이 오라이 그래야 버스가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하겠다 하면은 채용하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시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유통업으로 가야 된다고 막 난리 쳐가지고 저도 그때 많이 시달렸어요. 밤마다 모아놓고 유통업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냥
안정되게 가만히 있으면은 뭐 부인은 뭘 좋아할까요? 안정되게 매달 생활비 잘 갖다 주고 안정되게 하면 되는데 또 뭘 한다든지 사표 쓴다든지 이러면 불안하거든. 그러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라 했더니 내가 시대를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앞서가야 됩니다 하더라고. 그런 때 마침 국가에서 뭘 했느냐면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또 회장님이 앞장서서 했습니다. 제가 직업병이 하나 있죠. 사람만 보면은 공부해라, 책 읽어라. 뭐 그게 저의 직업병입니다. 이왕이면 유통을 할 바이면은 건대 대학원에 가서 유통을 좀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은 이미 유통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경영에 있어서 6개월 만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제조 쪽으로도 잘 알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사표를 낸다 하더라고. 왜 냈느냐 하니까 어차피 내가 세계 초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현장을 뛰어야 됩니다. 그 뛰는 건 좋지만은 집에 사모님이 좋아하겠나. 간부 생활하고 편안하게 안정되게 살려고 하지. 자꾸 그렇게 하면은 집에서 여차하면은 통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어. 조심해라 했더니 아니라도 할까 사표 덜렁 내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도 회원 등록해서 최고 직급자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본인도 뭐 간부 생활은 하지만은 막상 리크루팅 하러 그냥 나가니까 조금은 주춤하잖아요. 그래서 자는 아들을 깨워가지고 데리고 같이 간 거예요. 왜 전봇대 문어발 광고라도 붙이려고 하면 혼자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작해서 뭐 우리 회장님이 마사지 잘하고요.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최고 직급을 가니까 또 저보고 자기 강의할 때 뒤에 와서 들으라 하더라고. 듣고 멘토를 하라 그래가지고 또 들었어. 그때는 막 몰아치면서 여러분이 타고 싶은 차 사진을 찍었고 그 다음에 집 사진 찍어서 냉장고 문 앞에 붙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왜 냉장고 문 앞에 붙이나 하니까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결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 문 앞에 붙인 것이 요즘은 인생 시나리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로 되고 해서 신뢰가 가고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람이 살아오면서 낮에 해가 나지만 밤에는 또 어둡잖아요. 삶의 기복이 있습니다. 한때 막 벤츠 500 타고 막 쫙 나가고 그때는 저녁마다 연락 옵니다. 오늘은 일식으로 대접할까요? 레스토랑을 갈까요? 뭐 얘기할 때마다 나는 좋기는 좋지만은 좀 겸손하면 좋겠다. 성공하고 너무 나가면은 그리고 같이 어렵다가 한 사람이 벤츠 500 타고 나오면요. 옆에 친구들이 다 빈정거려요. 그래서 조금 더 낮추고 겸손한 게 좋겠다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아니나 들을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죠. 어디냐 하니까 강동성심중앙병원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죠. 뭐 지금 이제 제가 만난 지 한 올해 49년째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겹쳐서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병문안 간 줄 알고 누가 아프냐 하니까 제가 검진 받으러 오다가 주치의한테 붙들려서 중환자실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광일 회장님 소개할 때 제가 이제 우리 사모님이나 자녀들이 있을 땐 좀 부담이 되더라고. 없을 때는 내가 항상 우리 박광일 회장님을 자랑한 게 중환자실 출신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인생은 중환자실까지 가봐야 인생이 뭔지를 알아. 그냥 살다 보면은 자기 외에는 안 보이고 답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정말 삶의 마지막 죽음 앞에 가봐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렇다고 제가 얘기했다고 내일 탁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마시고 한 사람만 갔다 온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그 책을 읽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 사람이 경험한 걸 우리는 읽으면 되지 굳이 미련하게 중환자실에 입원해 보겠다고 뭐 입원해도 괜찮아요. 한 달만 갔다 오면은 한 직급은 승급될 수가 있어. 우리 애터미 사업을 하다가 정 안 되면 가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 깜짝 놀라서 쫓아갔죠. 갔더니 이미 주변 분위기가 뭐 동생들도 있고 집안 분위기나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깔아지면서 죽음을 대비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제 주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경화 말기에다가 당뇨가 500되고 본인이 19kg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또 우리 회장님 사진 보면요 가슴이 뛰는 게 그 중환자실에서 봤던 얼굴하고 오늘 얼굴하고 보면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이 얘기를 미국 가서 했더니 아니 미국 사업자들이 뭐라 하냐면 왜 대표님 그때 사진을 찍었어야 되지. 왜 하니까 그때 찍고 지금 찍으면 비포 애프터가 되면은 리크루팅이 절로 되는데 왜 사진 안 찍었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다. 내가 뭐 오래 살지는 못하고 원래 72년째인데요. 중환자실에서 사진 찍었다는 얘기는 내가 못 들어봤다. 중환자실 밑에 영안실이 있거든. 가는 판에 무슨 사진을 찍느냐고. 그랬더니 그때 참 사진을 찍어 놨으면은 아주 우리가 자료로 쓰기에 좋았다고. 그래서 제가 보고 이제 하니까 주치의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또 장로님이라고 하니까 마음 비우시고 의사가 마음 비우라는 얘기는 뭐예요? 의학적으로는 답이 없다 그 얘기. 편하게 계시라고. 의사 선생님 편하게 있으라는 말은 잘 생각해서 들으시고. 그래서 제가 보고 참 뭐 저도 보니까 대책이 없죠. 그때 모습은요. 체중 19kg 빠져가지고 환자복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도 가누기도 어려워요. 그 상황이니까 누가 봐도. 근데 제가 나타나니까 아이 교수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해서 속으로 방금 의사가 설명했는데 근데 내보고 가면 내가 의사도 아니고 내가 뭘 하겠다고 굉장히 난감했어요. 그때 저 마음에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떤 말로 건면을 해야 됩니까? 아니 뭐 빨리 가라 할 수도 없고 또 내가 고치겠다 할 수도 없고 뭐 뭐로 위로를 해야 됩니까? 이러던 중에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 회장, 우리의 건강은 의사나 병원이 도와줄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의 창조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하나 부자 되는 거 박 회장 한 사람이 부자 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이 있겠느냐 그렇게 건면을 했더니 이제 마음에 있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하고 끝에 가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말씀에서 내 마음이 정리가 됐으니까 기도 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같이 하면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삶의 기회를 한 번만 더 허락하시면은 저는 많은 사람을 모아서 부자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아멘이 되었던 게 먼저 뭐를 구하라 그랬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 그 다음에 자기 거는 절로 따라오는 거지. 대부분 우리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하는데 그 축복 이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기도였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오늘까지 애터미는 기적의 회사가 된 겁니다.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뭐 마스크 쓰고 이래 1년 보낼 줄 누가 알았어요. 사람은 생각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정리한 것이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함께 외치는 구호가 사운이 박광일 회장님의 기도문입니다. 거기에 애터미의 시작과 애터미의 성공과 애터미의 목적이 그 사운 안에 다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금 줌 미팅에 들어와서 전도하시려고 하는 분, 또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다 제치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자기 파트너에게 집중하세요. 자기 파트너 성공에 집중하면은 전도가 됩니다. 자기 파트너를 열심히 도우면은 그 파트너가 찾아옵니다. 왜?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자에게 전도하라 그랬지 아무나 붙들고 전도지 돌리고 껌 붙이고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는 어디에서 생기느냐? 자기 얼굴로 전도해야 됩니다. 자기 얼굴을 보면 상대방이 끌려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라 하겠어요? 꼬라지 보이기는 꼬라지 보기 싫다고 갚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꼬라지를 어떻게 갖고 와야 되겠느냐? 우리의 모든 초점은 파트너로 가야 돼요. 지금 뭐 회장님 문자 왔는데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영님이가 나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박광일 회장은 다음에 오후에 뭐 크라운 미팅 때 하면 되고 그 다음 얘기해도 돼.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들어온 이유는 오늘은 나영님 사단이 중요하고 김미애 사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동네 뭐 휴지 줍고 이런 거 놔두고요. 내 파트너 성공시키는데 온전히 초점이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다 해결이 돼. 항상 갈급한 것을 채워주고 거기에 가야 되는데 제일 안 미운 사람은 제가 아침마다 묵상 올리면서도 주의하는 게 남은 힘들어서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뭐 예수 믿으라 하고 하면은 열받아요. 그러지 말고 그 파트너의 신음에 귀 기울이고 그 파트너의 배고픔에 손을 펼 수가 있어야 되고 그 파트너의 방향 설정에 함께하는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박광일 회장님은 계속 중환자실에 지금 보니까 병원비가 비싸가지고 그냥 집에서 요양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에 있으면 일단은 우리가 안심하잖아요. 병원에서 연락 올 때까지 또 책임은 병원에 있다 이 생각하는데 집에 와 있다 하니까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 집에 나왔느냐고 병원에 있어야지 했더니 본인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리고 제가 걱정했던 거는 사람이 살다가 자기가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날 이때까지 이래 하셨는데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런 원망이 오고 시험이 올 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힘들지 하고 했더니 아닙니다 하더라고. 왜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항상 선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찌글 쳐가지고 저 간을 이렇게 찌글 쳐가지고 지압 단칸방에 엎드리게 해야 제가 묵상하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 간이 좋아지면 뭐 있겠습니까? 쌍용 자동차 인수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자고 쫓아가서 골변 닫을 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니까 제가 위로가 되면서도 뭐가 오는 거냐. 아이고 이게 내 책임이구나. 그래서 팔도강산에 제가 아는 분들한테 다 연락했습니다. 우리 박광일이 좀 살리자고. 그렇게 살리다가 연락 온 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제가 나중에 한번 책 읽어보세요. 이 책에 보면은
우리 뭐 어머니 태극기로 유명한 장인순 박사님이 원자력 연구원에서 기가 막힌 걸 개발했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실망했어요. 원자력 연구원에서 기가 막힌 거 개발했으면 원자 폭탄이지. 원자 폭탄하고 박한길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박사님 뭐 그거 말고요 뭐예요? 하니까 마침 우리 원자력 연구원들이 피폭될 가능성이 우리보다 많잖아요. 우리는 뭐 원자로 옆에 안 가니까. 그래서 아주 국가에서 중요하게 해서 8년 동안 연구했는데 이제 개발에 성공했다. 그래서 그걸 박한길이한테 먹여보자 하더라고. 저는 워낙 존경하는 분이거든. 세계 과학자 중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장인순 박사. 아마 목사님들도 장인순 박사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과 과학에 대한 특강을 한번 들으면 눈이 확 떠질 겁니다. 우리 김명현 박사님도 잘 아시는데 김명현 박사님보다는 앞선 세대 원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존경을 하는 분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이름도 안 물어봤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그것도 안 물어보고 예, 박사님 그 확실히 박한길이한테 좋겠지요? 하니까 틀림없다고. 그럼 먹입시다 그랬어. 뭐 물어볼 것도 아니고 내용이 뭔지도 물어볼 필요고 없고 박사님이 좋다 했으니까 박사님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항상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그때 돈이 좀 있어서 박한길 회장이 중환자실에 계속 있었으면 그 돈 떨어지는 날 죽었을 거예요.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집에 나와 있으니까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한 거는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주치의가 건강기능식품을 처방을 안 하잖아요. 나와 있어서 살았어. 그것도 지하 단칸방에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먹으라 하니까 먹을 수 있잖아요. 집에서 혼자 먹으니까 뭐 6포도 먹고 뭐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날이 건강이 좋아지는데 감동이 돼서 얼마나 기뻤느냐 하면은 제일 첫째는 본인 힘으로 일어서야 되거든. 두 번째는 걸어야 되잖아요.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박사님 오늘 기쁜 날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전에 사업하면서 떼인 돈 3억 그거 받았는가 싶어서 돈 받았느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대모산에서 걸어서 내 힘으로 걸어서 100m를 걸었습니다. 1km도 아니고 100m를. 다시는 못 일어선다고 했는데 다시는 회복이 안 된다 했는데 걸었어. 자기 힘으로 100m를 걸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은 아무 자기 힘으로 오니까 아무 생각 못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했던지 됐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까 조용히 몸 잘 관리하고 열심히 해보자. 근데 뭐 나날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1년 되었을 때 드디어 찾아오겠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마음비우라는 주치의가 쓴 소견서를 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견서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박한길 환자는 B형 간염에서 간경화 말기로 있었는데 이제 의학적으로 완치 소견이 있음. 이 소견서가 오늘의 애텀이다. 이런 회사를 처음 만나잖아요. 저도 울고 본인도 울고. 그래서 됐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섭생을 잘해야 되니까 집에서 잘 쉬어라. 먹고 사는 거 그 집에 4식구고 우리 6식구고 하니까 반씩 내가 나누어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말고 몸 관리만 잘해라. 아들 둘 있는데 등록금 걱정할 필요 없어. 교회에서 장학금 주면 되니까 그냥 지내면 돼. 아무 염려 말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문패가 있어야 돼. 응? 문패가 없어지면 내가
아들 둘을 또 맡아야 되잖아요. 이 애들 진로 지도라는 게 어렵거든. 뭐 밥 먹고 사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몸 관리 잘하고 시원하게 했더니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아무 희망이 없고 캄캄한 터널 안에 있을 때 유일하게 바늘 것 같은 빛이 비쳤는데 그때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냐.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시간은 안 주실 것 같지만은 그때 본인은 한 3개월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3개월 동안 5명한테 전도하다가 가면은 끝에 가서 하나님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전반부에는 좀 실수가 많았는데 후반부에 그래도 저거 5명 전도하다 왔지 않습니까? 하면은 덜 맞을 것 같아. 그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전도하겠다고. 근데 문제는 뭐 유명한 목회자도 아니고 사람이 안 모이잖아요. 그 사람이 안 모이는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전에 취급하던 제품이 있으니까 그걸 전에 구매했던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주면은 또 공장도 가격으로 싸게 주면은 사람이 오는데 그중에 5명 전도하면 된다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문자가 왔는데 제가 문자를 보니 새벽 2시에 왜냐면 오후 3, 4시 되면 가서 누워야 되거든. 간이 이제 힘드니까 누워야 되는데 새벽 2시까지 찍혀 보니까 뭐 다음에 수당 좀 더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뭐 찍어놨더라고. 내가 당장 뭐렇게 했지. 수다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몇 시냐고. 건강한 사람도 이래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몸 관리하면 되느냐고 막 뭐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시점에 가더니 3개월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실 것 같아요. 본인은 3개월이라 했기 때문에 A4 용지에 써붙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왜 모양이 저러냐 아크릴이라도 붙이지 하니까 저 죽고 나면 이거 뭐 박사님이 하실 것도 아니고 나는 안 하지. 아무도 없잖아요. 저 죽으면 없어질 건데 그래서 종이에 써붙였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빨리 안 데려가실 것 같으니까 이제 좀 뭘 체계를 잡아서 해야 되겠다 하는데 뉴스 보라 하더라고. 뉴스 봤지. 그러니까 우리 장인순 박사님은 1년에 4번 정도 꼭 뉴스에 나옵니다. 원자력에 관한 기술로. 뭐 전에도 나왔는데 한때는 도토리 가지고 또 뭐 나왔어요. 뭐 논문 발표도 하시고. 근데 왜 하니까 그거 들어보세요. 100배나 좋다 하잖아요. 화장품이.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화장품이 100배나 좋은 거 있으면 다 갖다 발랐겠지. 지금까지 남아있겠느냐. 여자들은 피부가 권력이라 하는데 그건 뭐 안 했겠느냐고. 근데 왜 또 그래도 품위를 지켜야 될 차관급이잖아요. 박사님이 그 뭐 원자 폭탄도 아니고 화장품 얘기를 왜 TV에 나가서 창피하게 그런 걸 하시나 하고 끊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저 화장품은 되니까 강남에 센터 코드 하나 받아주세요 하더라고. 그거 쉽지 뭐 내가 전화 드리지 왜 40년 동안 내가 늘 만나고 했으니까. 그리고 동생하고 또 친구고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럼 전화 하나 해서 코드 하나 주라 하면 돼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직접 자기를 데려가서 소개를 하고 그걸 받아주시고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더라고. 뭐 어렵든지 말든지 그 뭐 화장품이 뭐 그런 걸 뭐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데려갔죠. 가면서 내가 얼마나 이 안동 남자들은 화장품 가면 참 우습거든요. 하품 나오잖아요. 그 뭐 바르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원자력 연구원 들어서면서 내가 박사님한테 짜증을 냈어요. 왜 원자 폭탄이나 계속 연구하시지 뭐하라고 화장품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까지 내려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박사님이 막 잘왔다고 앉으라 하더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 남자 둘을 앉혀놓고 화장품 얘기를 2시간이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뉴스에 보니까 기존 화장품이라 했는데
그게 뭐 아무렵니까? 어느 회사 겁니까? 했더니 방송윤리상 특정사를 얘기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기존 화장품이라 그랬는데 일본 시세이도 화장품보다 보습력에서 100배나 좋다는 얘기다. 그 얘기 들을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회사에 내가 한마디 했는데 아이 해모임 화장품 제품 설명은 나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제일 먼저 들었으니까 내가 원조인데 응? 내가 강의 한 번만 하면 막 대박이 터질 건데 이 녀석들이 늙었다고 시켜주지를 않네. 또 뭐 나영임이 뭐로 이뻐야 된다 해가지고 이 뭐 늙은 사람이 어떻게 이뻐지느냐고 지금 이 나이에. 그래서 그래도 언젠가는 내가 한 번 할 거라고. 박사님한테 2시간 들었으니까 내가 물었죠. 원자력하고 화장품은 컨셉이 안 맞아요. 해모임 얘기를 했더니 해모임은 또 그래 풀어주시더라고. 원자력 연구원의 최첨단 과학 기술로 국가가 가장 중요한 게 의료보험 재정인데 암을 퇴치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준 병원이 무슨 병원이라고요? 강서병원이 아니고 원자력병원. 거기에서 생명공학을 다루어서 첨단으로 간다. 그래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해모임을 개발했다. 그건 또 이해가 되더라고. 근데 화장품하고 국민 건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앞으로 더 위험한 게 온대요. 애터미 사업을 잘 못하시는 분이 올 수 있는 위험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비타민 D는 햇빛을 쬐어야 합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나 뭐 유럽에 보면 여자들이 막 공원에서 벌거벗고 둘러있는 이유가 햇빛을 쬐어야 돼요. 근데 햇빛 쬐인다고 동네 막 그냥 돌아다니면 또 이상한 여자 돌아다닌다고 신고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손에는 해모임 들고 한 손에 화장품 들고 다니면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구나 이래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니까 여성들은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날따라 화장빨이 안 받으면은 집 밖에 나가지를 않는데요. 거기다가 옷이 코디가 되고 하면은 나오지 마라 해도 온 동네 돌아다니다가 뭐 동자인 뭐 부르지도 않는데 온 골목 돌아다닌대. 그러다가 마지막은 백화점 가서 아이 쇼핑하고 집에 들어간다. 그러면 비타민 D 합성이 되는데 대부분 죄송하지만 40, 50대 넘어가서 여러 가지로 보면은 자식은 자식대로 떠나가고 뭐 남편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은 그날따라 화장빨 안 받으면은 그냥 침대 찍어 뿌리고 엑스레이 찍어 뿌리고 있다가 보면은 곧 다가오는 게 뭐가 오느냐 우울증이 온대요. 지금 암이 무섭다 하지만은 박사님이 그때 지적한 것은 우울증과 조현병이 앞으로 확장되는데 대부분 우울증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비율의 차이랍니다.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데 산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을 이쁘게 해야 여성들이 화장빨만 받으면은 그냥 집에 있으라 해도 다 나가니까 국민 건강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을 했다고.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 박사님이 자꾸 저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말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박사님 미백이 이렇게 뛰어난다면은 아프리카 애들도 발음에 허여집니까 하고 막 쿡쿡 찔러서 그러면 니는 대책이 없구나 하고 박항일 회장만 보고 얘기해야 되거든. 근데 내 아들 보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랬더니 뭐라 하시더라고. 미백이 그런 게 아니고 미백은 태어났을 때 피부톤으로 돌려주는 게 미백이다. 허옇게 만드는 게 미백이 아니고 제일 이쁠 때가 어떻게 해요? 태어났을 때잖아요. 그래서 온 동네 애기들이 오면 막 볼을 만지고 다 하는데 동네 할머니 막 볼 만지고 하는 그런 동네는 없어요. 젊었을 때 태어났을 때 피부톤이 최고 좋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원자력 연구원에서 화장품을 만들었다 하니까 저도 방사선 나올 것 같고 겁나고 이게 뭐 이 컨셉이 안 맞아요. 그랬더니 박사님이 원자력에 대해서 그렇게 무식하냐 그래서 박사님은 교육학에 대해서 또 무식해요. 자기 전공 외에는 잘 무식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어떻게 왔나 해서 우리 박광일 회장이 뉴스 보고 그 화장품 팔게 해달라고 하니까 강남에 센터 코드 하나 주시고 박광일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했더니 잘했다 하더라고. 깜짝 놀랐죠. 아, 왜요? 하니까 마침 연구하는 박사들만 모아놓으니까 연구만 하고 있고 마케팅을 못 해가지고 1년 반이 됐는데 자본금 다 까먹고 대책이 없었는데 드디어 박광일이 나타났구나. 그러니까 센터 하나 하지 말고 원자리 연구원에서 개발한 제품의 전체 영업권을 다 줄 테니까 그 영업권을 다 가져오니까 원자 판매 주식 회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자 판매는 내가 반대를 해서 왜냐하면 원자, 명자, 순자 하는 거는 옛날 시대 그 일본 이름이거든. 그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일베라 꼭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고상하게 영어로 하려고 아토미 주식 회사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많은 쌀을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한 거예요. 저는 뭐 간단히 리크루팅 합니다. 만나서 대한민국이 쌀밥 먹게 된 계기가 통일벼 때문에 그 통일벼 육종을 원자력 연구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애터미 얘기를 다 듣고도 애터미를 안 하면은 쌀밥을 먹지 말아야 돼. 또 원자력 전기 가지고 불 쓰고 있으니까 다 듣고도 애터미 안 하겠다 하면은 전기를 반은 끄고 사셔야 돼. 그러고 사시라 가면 돼. 뭐 하고 안 하고는 본인 책임이고. 그래가지고 영어로 이제 애터미, 아톰, 한국식으로 부르면 원자라는 게 아톰하잖아요. 그걸 이제 애터미로 영어로 발음해서 왜 어차피 글로벌 기업이 될 테니까 애터믹하고 했는데 그 어떤 할머니들은 보면은 와서 가잖아요. 센터에 들어서면서 내가 올라오는데 숨 몰아쉬고 애가 터졌더니 와서 보이 애 터진다고 앞에 써 붙였구나 이 하는데 이 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원자력 연구원을 전체 영업권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근데 내가 한마디 했어요. 근데 박사님 우리 박광길 회장 거지예요. 지금 밥도 2,000원짜리 먹어야 되고요. 세미나 장소를 빌릴 수도 없고 원자력과 화장품 저는 도저히 셀링 포인트가 안 잡혀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박사님 내가 설명하지. 박사님 설명하는데 세미나 장소 빌릴 돈이 없어요. 박사님 한참 생각하시대. 서울센터 카드로. 서울센터 한 100명 들어가요. 내가 바쁘니까 여러 번 할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다 하자 하더라고요. 그 한꺼번에 다 하려면은 500명 들어갈 뭐 컨벤션을 빌려야 되는데 박광일이 거지니까 빌릴 데가 없어요. 했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그리고 뭐라 했냐면 제가 이제 자꾸 몰아넣길래 내가 박사님 왜 내 인생 책임지시려고 합니까? 자꾸 내보고 애터미를 하락합니까? 아니 나는 내 길을 가야 되지 왜 내보고 자꾸 합니까? 하니까 아유 느닷없이 박사님이 내가 책임지게 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폰서 보고 책임지라 할 것도 있어야 돼요. 리크루팅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성공시켜 준다고 리크루팅 하셨잖아요. 뭐 리크루팅 할 때는 막 다 할 것 같이 하고 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러면 안 되거든.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박사님 그거 지나치고요. 그랬더니 뭐든지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래서 뭐 지금 강당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원자력 연구원 대강당에 사작해가지고 내가 아이고 욕시건데 얻어먹겠다. 그 원자력 연구원 스태프들이 얼마나 불편해하겠어. 아니 국가기관에 무슨 사업 설명회를 말도 안 된다. 저 불평이 많은데 욕했더니 나는 뭐 박사님 책임진다 해서 뭐든지 오면 연락하거든. 박사님 저 책임진다 했는데요. 공문 내라고. 괜찮겠어요? 막 괜찮다. 밀어붙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500석이니까 500명 오라고 이제 보냈더니 그날 갔더니 앞에 강당 앞에다가 프랭카드를 써 붙여놓은 거예요. 판매원 여러분 방문을 환영한다.
그리고 강사할 거 없잖아요. 원자력 얘기는 박사님이 잘하니까 하세요 하니까 내가 1시간 할게. 그리고 해모임 조성기 박사 네가 해 하니까 아니 뭐 저거 어떡하지? 쥐가 개발해서 해야 되지. 그 화장품은 변명우 박사. 원자력 연구원 스태프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 자기 조직의 책임자를 강사로 써먹고 말이야. 근데 내가 한참 생각하다니까 저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개발하는 걸 원자력 연구원 강당에서 판다하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야, 너 개발한 걸 우리가 팔아준다는데 뭐 말이 많으냐고. 우리가 팔아주면 우리가 바이어 아니냐고. 나임 사장 바이어 대접 잘해야 되잖아. 잔소리 말고 하라고. 참 감사했어요. 그렇게 세미나 끝나고 나면 원자력 연구원 홈페이지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박한길이가 진짜입니까? 애터미가 진짜입니까? 원자력 연구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오만 글이 들어오니까 지금도 감사해요. 그 박사님이 직원시켜서 일일이 답변을 다 해줬어요. 하고 나니까 해모임 화장품이 폭발적으로 팔아가기 시작하는데 그건 우리 힘이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도 감동이 되는 게 애터미는 뭐 세상 모든 일이 어렵지만은 애터미는 시작부터 기도로 시작했고 시작부터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의 애터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일반 거는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점차 가니까 회장님이 이거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가면은 자꾸 사업자 등록증도 가져오라 하고 하는데 그때 회장님이 신불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카드 막히시고 신불자 되신 분들은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박항일 회장님이 되기 위해서 회장님도 신불자 되었더라. 회장님도 카드가 막혀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모이면은 2,000원짜리 밥 먹었어요. 내가 참 민망스러워가지고 눈치를 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했더니 그 다음에 3,000원짜리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5,000원짜리로 올라가고 그거 다 겪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단돈 10,000원이 없어가지고 서로 쳐다보기도 하고 오늘 우리 함께한 모든 분들의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센터 겸 본사가 있는 곳에 회장님이 어느 날 찜통을 사가지고 오더라고. 그거는 뭐냐 하니까 점심시간 되면 배가 고프니까 닭을 몇 마리 사가지고 거기다가 닭죽을 끓여가지고 같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또 그 앉아서 같이 테이블에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인사 말씀하시고 그래 하세요 해가지고 내가 또 시키는 대로 했지.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는 사업자 등록증 가져오라 하니까 본인이 뭐 당황을 하더라고. 그냥 만들어서 줘라 했더니 대표님 저는 신불자잖아요. 신불자가 무슨 자랑도 아니고 그 동생 있잖아. 중교도 신불자고요. 그 아래 위로 다 신불자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 하니까 사모님 이름으로 해주세요. 그 사모님은 언니한테 빌려줘서 신불자 돼가지고 내가 신용 회복한 지 6개월 만인데 이제 또 이름 빌려주라 하면은 그 사모님 졸도한다고 집에 와서 제가 눈치 봐가면서 말 꺼냈다가 집사님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얘기를 끝까지 해야 되거든. 사업은 잘 될 수도 있지만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이름 빌려줬을 때 우리 사는 집 하나 날아간다. 그렇더라도 천국 가서 박한길이 만나면 우리는 얼마나 반갑나. 본인 해달라는 거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집사람이 좀 생각해 보자고 2달 동안 묵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는 잘 모르겠고요. 내 위에 있는 건의가 당신이니까 당신이 하락했으니까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회장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쫓아왔더라고. 1시간 사업 설명을 했어요. 집사람이 막 다 듣고 나서 딱 찔렀어요. 왜 인물도 좋고 그런 걸로 목회를 하면 내가 얼마나 도울 텐데 그 말만은 장사를 하고
그리고 돈 한 푼도 없으면서 왜 5천만 원이 뭐냐고. 회사가 조금씩 커가면서 조금씩 더 준다 해야 되지. 단돈 한 푼도 없으면서 5천만 원 준다 하고 10억을 준다 하고 이러면 되느냐고. 그러면서 끝에 가서 꼭 부탁하는데 피해자 한 사람도 만들지 말고 오늘 하신 얘기는 꼭 약속을 지켜주라고. 그러면서 도장 찍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한 3년 하니까 우리 회장님 체납됐거든. 그 세금도 다 내고 정리하니까 이제 애터미로 제대로 출발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2009년에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애터미는 출발 때 뭘 바라보고 알아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클 줄 알았으면은 우리 회장님 영어 공부 더 했겠죠. 뭐 전 세계 지금 저 뉴질랜드 오픈 영어 한다고 지금 열심히 막 외우고 있어. 어떻게 오늘이 올 줄 알았겠어요. 그저 석 달, 몇 달 이 생각했지. 그러면서 이제 날로 성장해 가니까 드디어 제가 로얄 마스터 돼서 5천만 원 받는 날 제가 집사람을 데리고 속리산을 갔어요. 가서 내가 스피치하고 뭐 박수도 나오고 좋았는데 회장님이 우리 집사람 보고 한 말씀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나중에 뭐 인기 검색 수에 내보다 배로 집사람 스피치가 더 올라갔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까지 또 앞으로 애터미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면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 굴려가지고 가는 것은 답이 없어요. 어느 누가 그래 알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식 권하는 사람 쥐가 그런 거 잘 알면 쥐가 투자하지 왜 남 보고 하라 그래요. 쥐가 모르니까 끌어넣는 거잖아요. 우리 앞일은 어느 누구도 몰라요. 단지 저희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집중해서 하면은 절로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박광일 회장님이 드디어 아모레에서 우리 아모레 회장님이 대만 영업 보고를 보니까 역사가 아모레가 더 오래됐는데도 매출을 보니까 우리 대만이 2배나 되고 현재 애터미 커가는 속도가 너무나 크니까 나는 경영에 집중해야 되고 직접 판매 산업 한국 회장을 우리 박광일 회장님이 맡아주면 좋겠다 해서 11대 회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애터미가 정경련 회원사가 되면서 전 세계에서 이제는 애터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갔을 때 그 60년 된 아메이 회장님이 일어서서 우리 회장님 박광일 회장님 모자가 몇 개냐고 이래 물어요. 그런데 김미애 사장님은 회장님 모자가 몇 개냐고 묻지를 않더라고. 뭐 임영수 사장님은 모자가 몇 개인지 관심도 없고. 그런데 아메이, 뉴스킨, 허벌라이프 이런 뭐 회장들이 일어서 가지고 이제 전 세계 유통은 애터미를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성공했는지 성공 노하우를 얘기해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회장님이 그냥 메인 스피커를 해서 전 세계를 뒤집어 놨어요. 금년 봄에 세계 회장을 뽑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메이에서 우리 박광일 회장님이 세계 회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몇 분이 추천했는데 회장님이 우리 뭐예요? 겸손히 섬긴다 했으니까 또 거기에 본을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시크릿에서 회장하시고 우리는 조금 더 있다가 하겠다고 아주 또 겸손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미국의 아멘 뉴스킨 허블라이프 회장들이 박광일 회장님 시간 맞추느라고 박 회장님 때문에 우리 배고프다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시차가 반대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애터미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입니다. 세계 전문가들이 집중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각자가 좀 틀을 벗어나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억눌림을 벗어나야 돼요. 감히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애터미를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정말
성공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저는 감동스러워요. 어제 한동대학에 저 채플 시간에 오셨잖아요. 한동대학이 함께 하자고 쫓아오죠. 숭실사이버대학에서 함께 하자고 쫓아오죠. 전주 예수병원이 함께 하자고 쫓아오죠. 토요일 날은 또 실로암 안과에서 또 같이 하자고, 뭐 전 세계 또 우리 국내에 내놓으라 하는 데서 애터미와 함께 하겠다고 다 쫓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날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좀 그릇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시는데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사람 마음은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파트너를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파트너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내가 더 큰 사랑을 맛봐야 작은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경회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 다음 사랑은 절로 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같은 미션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회장님하고 49년을 지나오면서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올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믿음은 이 파트너 입장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가 아니고 나의 성공을 가장 집중하는 분이 내 스폰서니까 그 신뢰가 있어야 팀워크가 되거든. 근데 그런 사랑을 여러분이 조금은 풍겨줘야 돼. 여러분이 바르시는 이유는 뭐예요? 보고 감동받으라고 바르잖아요. 시너지도 바르고 저도 바르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넘치게 나누어 줘야 밑에서 그 사랑이 촉촉하게 젖어서 자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 소통이고 팀워크인데 거기에는 사랑이 필요하다. 이 사랑은 우리를 모두를 성공으로 인도하고 성공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코어다. 그리고 나머지 제반적인 것은 회사가 준비하는 것은 저는 뭐 늘 감동에 젖어 있어요. 앞으로 애터미가 전 세계 유통을 주도해 가면서 지금 앞으로 이제 지금은 각 나라마다 오픈하고 있잖아요. 오픈해서 2, 3년씩 되면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때 그분들이 전부 다 뭘 하겠어요? 한국어 배우게 할 거예요. 지금 일본 센터에는 아침마다 5분씩 한국어 공부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 말 잘하고 박한길 회장님 뭐 그 얘기 이제 배웠고 그 배워야 돼. 근데 위드조아에서는 뭐 아침에 한글 배우고 뭐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회장님 강의를 좀 내가 들어야 되겠다고 국어 공부하자든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드조아가 잘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비가 와도 소갈머리가 좁아가지고 접시를 그냥 엎어놓으면 비가 쏟아져도 안 당긴다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속 좁은 걸 뒤집으셔야 돼요. 무한히 주시는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박광일 회장님이 걷지도 못하고 힘들어서 아무 희망이 없을 때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려운 걸 다 경험했거든. 그러면서도 우리가 변치 않는 것은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묵상하면서 찬양을 올렸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은 내가 가는 길이 확실해야 되고 내 평생 가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힘을 더 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전체 구조적으로 봐서 이 서민들은 거의 가입할 사람들이 많이 했거든. 이제 한국에서 중상류층을 가입시키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앞장서서 지금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분들을 다 가입시키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제가 다 가입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교사들도 자립 선교를 해야 되거든. 이제 선교비 줄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대학 총장님들도 옷 벗고 나오면 갈 데가 없어.
총장 하는데 그 다음 수의도 하기 어려워. 애터미 하라고. 그 다음에 뭐 박사님들 지금은 먹고 살 길 없는 게 박사예요. 박살 나는 거예요. 박사보다는 내가 보기에 판매사가 더 좋아요. 우리 집에도 박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박사보다는 판매사가 더 좋은 거야. 같은 사자니까. 그 다음에 뭐 전직 뭐 무슨 뭐 쓰리스타 뭐 이런 분도 내가 가입을 시켰어. 왜?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살펴보시고 애터미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저도 같이 할 테니까. 제가 한국경제신문사하고 와우TV에 이거는 비밀인데 제가 MC를 6개월 했어요. 돈 버는 얘기에 MC를 6개월 했는데요. 돈 벌 길이 없어요. 지금은 가게 할 때가 아니고요. 지나간 세월은 부동산을 샀어야 돈이 되는데 투자할 돈이 없었잖아요. 땅값 다 올랐잖아요. 이제 또 내려갈 거예요. 답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최선의 길은 애터미가 대안이다. 그러면 이 애터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우리 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잘 의논하시고 이제 가슴을 확 펴시고요. 첫 번째 제가 묻겠습니다. 박항일 회장님 잘 만났습니까? 예. 박항일 아주 멋지잖아요. 두 번째는 회사 잘 만났잖아요. 세 번째는 스폰서 잘 만났잖아요. 네 번째는 센터 잘 만났잖아요. 찌글찌글하는 센터도 있어요. 나무앱이 타불하고 이런 센터도 있어. 그거 대책이 없어. 그까지 내가 책임을 못 져.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또 열정적으로 함께하는 모습이 저 생각에는 애터미에서 모범센터가 되셔야 되고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들만 임페리얼 될 때까지는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임페리얼이 되셔가지고 임페리얼이 되면요 사는 게 달라져요. 아무리 뭐 우리 김규리 사장님이나 김완순 사장님 뭐 하고 이래 폼 잡아도요 혼자 가방 들고 딸랑딸랑 다니면요 카메라도 잘 안 오고요 좀 폼이 거시기해요. 근데 옆에 비서가 들고 다니고 운전기사가 문을 열고 이러면은 위드조아 센터에 갔을 때도 센터장도 나오고요. 다 복도에 나와서 인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경희 사장이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은 임페리얼이 되셔야 가족들도 알아보고 임페리얼이 돼서 집에서 출근하면 어떻겠어요? 온 가족이 복도까지 나와서 다 격려하고 잘 다녀오시라 하고요. 뭐 인생 별거 없어요. 저 최영순 사장님도 좀 더 이제 기본은 됐으니까 거기 옆에 직급을 좀 받쳐야 되거든. 수당이 조금 많으면은 그냥 10만 원 정도 봉투에 넣어가지고 인사하는 사람한테 주고 하면요. 그 다음에 더 앞에 와서 인사해요. 왜 내 보고 인사 안 하느냐 하는데 조금씩만 나눠줘봐요. 제일 먼저 쫓아나와요. 제가 캄보디아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캄보디아는 한국에서 가면 대부분 도착 시간이 11시 반, 12시 돼요. 밤. 그런데 25m 막 프랭카드를 써가지고 그 공항에 몇백 명이 막 나와서 난리가 나요. 뭐 대통령 온 줄 알고. 내가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와도 사진 찍고 가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애터미 회장님하고 대표님이 오면은 내 수당이 올라가니까 우리는 반짝반짝으로도 온다고. 그거는 뭐 또 뭐 목에 걸어줘요.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해도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은 버선발로 나와요. 내보고 왜 인사 안 하느냐 하지 마세요. 자기한테 덕이 돼 보세요. 자다가도 쫓아나오지.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파트너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부어서 뭐 이런저런 뭐 세상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애터미는 자기 파트너에게 집중하시고 자기 파트너의 성공이 최선의 성공을 가져오고 최대의 행복을 자기 파트너에게 찾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를 추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단장님께 다 같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모두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단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대박이다. 지금까지 애터미 수상 스토리 또 이렇게 회장님 관련된 이야기를 너무나 진솔하게 다 말씀해 주신 단장님께 네, 최종 본부장님 감사드려요. 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감사합니다. 나가기 모두 하세요. 네, 자 이제 단장님 미팅으로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인사하신 분들 각자 팀 애프터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알겠어요. 갈게요. 네, 이것으로 오늘 아침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 급한 일이야? 단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